네,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는데요. 오늘, 내일, 모레는 특별한 2부가 시작이 네. 됩니다. 이름하여 다시 돌아온 휘핑 뉴스. 네, 최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랜만에 오세요. 인사드립니다. 반가. 수요일까지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가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최희 아나운서를 만날 수 있네요. 네. 아유, 잘 지내셨죠? 아우, 잘 지냈습니다. 사람이 뽀얘져서 돌아왔습니다. 반가 네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소식 보죠.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중단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던 여의정 협의체 지난달 11일 출범을 했고요. 20일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2025년과 2026년 의대 정원 변경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그렇죠. 의사단체 15곳 가운데 참여를 선택했던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 두 곳마저 탈퇴 선언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활동을 멈췄습니다. 네. 협의체는 어제까지 4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대화를 했지만 핵심 이슈였죠. 의대 정원을 놓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네. 의료계는 내년 의대 정원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입시 혼란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불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네. 다만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여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 상황이라 의정 갈등은 모두의 기대와 달리 해를 넘겨서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한 의사의 폭로가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동료 의사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네. A씨는 어제 자신의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한 대학병원 예비 전공이었고 지금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특정 익명 의사 커뮤니티에서 몇 주간 자신의 실명과 신상정보 공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과 모욕, 욕설을 포함한 극단적인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과 함께 자신에 대한 비난 글 여러 건을 캡처해서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요. A씨를 향해서 부역자라고 비난하며 동료 네. 등에 칼을 꽂고 신나? 선배들을 다 죽이고 그 원한을 그대로 가져갈 텐데 멀쩡하게 수련받을 수 있겠나라는 좀 무섭고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이 A씨의 아버지를 사칭하면서 자식 교육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두들겨 팼어야 했는데 라는 댓글도 달렸고요. 또 A씨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아니, 그 의사들이 A씨에게 왜 이렇게 무차별적인 비상식적 비난을 쏟고 행동하는 건지 근무했다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더 기가 막히실 건데요. 지금 네. 근무에서입니다. 네. A씨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A씨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수련을 지속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었다라고 네. 하면서 본인도 이를 알고 있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선택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근무를 시작한 거라고 설명을 네네. 했습니다.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A씨는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해당 병원에 근무하기 위해 면접을 봤는데 그때 면접관들이 이전 근무자들이 협박 전화를 받고 이 일을 그만뒀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비난과 허위 사실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A씨 결국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낸 회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럼 이 얘기를 또 달리 해석해 보면 이런 비난이 두렵거나 힘겨워서 근무를 하다가 멈췄거나 이것 때문에 아예 안 했거나 그렇죠. 하는 선의의 의사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도 배제할 수 없죠. 아,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맞아요. 네.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이게 예.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서 뭐 쿠팡 맞아요. 알바하는 들었어요. 그 예. 전공의들도 많거든요. 네, 예. 네, 이럴 때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사실 상식을 한참 벗어나는 행위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아니, 시위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너 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 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니까 이후 소식 나중에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을 퍼뜨린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롯데그룹이 증권가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라고 네, 하죠. 그렇죠. 이 지라시 때문에 곤욕을 치렀었죠. 롯데지주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지라시 작성 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라시의 시작을 제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고요. 네. 이튿날 이 영상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엄, 즉 채무 불이행, 돈을 못 갚을 것을 선언할 것이다. 네. 또 롯데건설은 미분양 때문에 치명타 입을 것이다.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는 등 아하. 각종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 지라시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일이 커지자 롯데는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공시했지만 시장 불안감 가라앉지 않았고요. 네. 주요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타격까지 입었습니다. 예, 예. 네, 롯데 위기설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 롯데케미칼이 거액의 회사채를 갚지 못할 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롯데는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를 회사채에 대한 담보로 내놓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우리 돈 못 갚으면 롯데월드타워 내놓을게. 우리 그 정도로 돈 갚을 자신 있어 라는 건데요. 네, 네네. 회사 사정에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네. 여기에 임원 인사를 이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지라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불안을 잠재우면서 지라시를 만들고 유포한 사람들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면 회사 주가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들까지 손해를 보잖아요. 아, 그럼요. 그 네. 경제 질서 교란 행위예요. 혹시 이렇게 해놓고 자신들이 그 값이 떨어진 주식을 왕창 샀다가 오르면 팔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건 엄중 처벌 받아야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정말 관심을 쫙 가지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학금. 그게 오늘이 신청 마지막 날이라고요? 네, 그래요? 막차 타셔야 합니다. 네, 네. 아직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네. 최근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날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네. 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네.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부터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헛벌이 맞벌이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고요. 부양자녀 1명당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국세청은 이 신청 가구의 요건을 심사해서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오늘까지니까 오늘 업무 시간까지면 6시일 거고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자정까지일 확률이 높죠? 좀 얼른 찾아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안성국도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이네요. 네, 얼마 전에 폭설이 내렸었죠. 네네. 수도권 일대에서 오늘 새벽에도 차량 추돌 사고가 아유, 있었는데요. 네. 사고 시각은 오늘 오전 6시쯤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교 인근 17번 국도에서 무려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요. 도로 위에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얇게 얼면서 생기는 블랙아이스 네. 그리고 짙은 안개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도로 위에 암살자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도로 아스팔트색이 그대로 비쳐 보이고 빙판인지 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네. 폭설보다 이게 겨울철 운전하실 때 더 위험하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 색깔, 아스팔트 색깔이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네, 워낙 네. 얇게 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빙판인지. 맞아요. 예. 네,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그늘진 도로, 급격한 커브길 등 표면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곳에 주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특히 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보통 자동차에 외기 온도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섭씨 5도 선부터는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표면은 0도 아래로 내려가니까. 바람이 불고 하기 때문에. 네네.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그리고 안성국도 교통사고는 18중 추돌 사고였다고 합니다. 네네. 다시 한번 이거 정정해 드리겠고요. 네. 자, 이제 오랜만에 휘핑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 휘핑 퀴즈 아주 간만에 내드립니다. 네. 네. 운전하면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도로 곳곳에서 이것으로 인한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입니다. 도로 결빙 현상을 일컫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없어요? 네, 주관식. 주관식입니다. 몇 글자예요? 5글자입니다. 어렵다. 방금 얘기하긴 했지만. 트로트 해가 자, 영양 과다 날지 못하는 나비 넥타이를 맨 예.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자, 힌트를 이게 좀 딱딱하게 드리면 일단 이 현상은 네. 야간 도로 결빙 현상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 어쨌든 낮 동안 도로 위에 그 눈이 녹아서 생긴 물이 밤 사이에 얼어서 생기는 검은색 얼음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네. 진짜 힌트 드립니다. 네. 이익선 씨는 블랙커피 좋아하시죠? 아니요? 안 좋아하시나? 저 라떼 좋아한다 하세요.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하세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저도 블랙커피 좋아합니다. 블랙커피 좋아하죠? 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힌트 나갔습니다. 호응을 못 해드렸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는 YTN 어플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정답 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저희가 777 감사제까지 있다는 거 저희가 YTN 라디오 70만 구독자를 달성을 앞두고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7분을 모아오신 70분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인증샷 7개를 모아오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YTN 라디오 구독입니다. 네, 구독 인증샷이 최소 7개고요. 최소 7개. 많을수록 이 받아가는 선물이 달라집니다. 무려 1등은 김치냉장고. 네, 그다음에 한우 선물 세트. 와. 스키 종일권. 네. 건강기능식품. 커피 쿠폰. 이거 등등등입니다. 많습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팝업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는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겠죠? 퀴즈 답장 많이 주세요. 네. 자, 휘핑 뉴스의 최희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